2026년 한국 경제 전망. 겉으로 보기엔 꽤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 불안한 회복세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2026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1.7%. 이 숫자만 딱 보면 경제가 잘 회복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말이죠. 만약 이 1.7%라는 숫자가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쩌면 좀 위태로운 현실을 가리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 1.7%라는 성장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놀랍게도 거의 모든 힘이 단 하나의 그야말로 슈퍼스타 산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반도체죠. 아시다시피 한국은 메모리 칩 분야에서 세계 최강자잖아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AI 붐이 일면서 이 첨단 칩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반도체 산업이 혼자서, 말 그대로 혼자서 한국 경제 전체를 끌고 가는 모양새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반도체, 이 기술 분야는 이렇게 헐헐 날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경제는 어떨까요? 네,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양극화 경제 또는 이중속도 경제라는 겁니다. 한쪽은 엄청 빠르게 달리는데 다른 쪽은 제자리에 있는 거죠. 비유하자면 물이 줄줄 새는 낡은 배에다가 최첨단 로켓 엔진 하나 달아놓은 격이라고 할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의 글로벌 기술 엔진은 전 세계 AI 수요를 등에 업고 질주하고 있는데 오른쪽의 내수 경제는 높은 빚, 침체된 건설 경기 같은 심각한 문제들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내수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GDP 대비 90%가 넘는다. 이건 정말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높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엄청난 빚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쓰질 못하고 빚 갚는 데만 급급한 거죠. 당연히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가 정말 취약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경제가 두 동강 나 있으니까 이걸 관리해야 하는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은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즉 원화 약세는 반도체처럼 수출하는 대기업들한테는 아주 좋죠.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어때요? 수입해오는 기름값, 식료품 가격이 다 오르니까 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고착화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바로 중앙은행을 정책 트릴레마라는 아주 고전적인 곤경에 빠뜨립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에요. 지금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성장을 위해서 금리를 좀 낮춰야겠죠? 근데 그랬다간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물가를 잡고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그럼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 내수 경제는 그냥 무너져 버릴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거죠. 자, 그럼 이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2026년 한국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보고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 미래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60% 확률로 보고 있는 기본 시나리오는 바로 지금처럼 반도체 수출에만 의존하는 불안한 회복세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시나리오별로 결과가 얼마나 천차만별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최악의 경우, 즉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0.2%까지 떨어지고 환율이 폭등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가장 좋은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내수까지 살아나면서 2.6%의 견고한 성장을 이룰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리아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단순히 내년 경제 전망을 넘어서 앞으로 몇 년 혹은 몇십 년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더 큰 장기적인 리스크들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무역 정책 같은 외부 요인,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인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은 결국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2020년에는 코리아 리스크를 하나의 잣대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GDP 성장률 1.7%라는 숫자만 봐서는 이 경제의 깊은 속병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이야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진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브레이크를 동시에 가진 이 아슬아슬한 상황, 그 자체에 있는 거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정말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한 국가의 경제 엔진이 나머지 부분보다 너무 앞서 나갈 때 그것은 모두를 앞으로 이끄는 것일까? 아니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일까?